30일이라고 하시오. 후에 우리 수령님께서 동지가 뜻받 그렇게 갑자기 가다니. 갑시다. 그래도
멸망하는 조선의 운명을 두고 세계가 우려하고 있던 때에 발표된 명령과 지달은 인민을 믿고 승리의 내일을 확신하시는 우리 수령님의 담대한 표가 신념을 전쟁의 어려운 시기지만 대학원이라 전하여 조선에 유학을 보냈던 학생들이 귀국하여 전선에 나간 사실을 아시고 당장 그들 모두를 대학으로 되돌려 보낼 때 대한 최고 사령관 명령을 하달하셨던 위대한 수령님.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전선에서 돌아와 대학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을 연이어 찾으시어 그들의 학습과 생활까지 일일이 보살펴 주시며 승리한 조국의 앞날을 떠밀고 나갈 혁명의 억센 기둥감들을 키워내시었습니다. 그 나날에 친위 중대원들까지 대학에 보내어 공부시키도록 하시었으니 그때 치열한 전쟁이 계속되는데 수령님의 신변 호위를 맡은 우리까지 가면 어떻게 하는가고 울먹이는 그들에게 전쟁이 승리하면 할 일이 많은데 공부를 해야 한다고 타이르신 가르치심, 그 얼마나 뜻깊은 것이었습니까? 참으로 우리 수령님의 그 위대한 사랑의 손길 아래 가열한 전쟁의 불길 속에서 조국의 앞날이 마련되었음을 우리 인민은 잊지 않습니다. 어버이 수령님께서 모든 것이 어려웠던 전쟁 시기 인민들과 고락을 같이 하시며 평민 생활을 하신 나날들을 세상 사람들은 오늘도 전해가고 있습니다. 최고 사령부에서 몸소 남새 농사도 지어 선수 김치도 담그시고 도람통에 샘물을 받아 쓰게 된 목욕실과 소박한 야전기 발소도 허물없이 이용하신 우리 수령님이시였습니다. 가열한 전쟁의 보화 속에서 어버이 수령님 탄생 42살 뜻깊게 맞이했던 우리 군대와 인민은 조국과 민족의 운명이신 수령님께서 부디 건강하시고 안녕하시기를 졸졸이 축원했습니다. 하건만 어버이 수령님, 우리는 아직도 어려운 전쟁을 하고 있어. 그런데 어떻게 생일을 다 생각할 수 있겠소 하시며 생신날에도 인민들과 똑같이 조밥을 드시었습니다. 어느 날 만경대의 긴 형록 삼촌 내에 보니 수령님께서 타개죽과 맨보리밥에 산나물 채로 끼니를 애우시는 것이 너무도 가슴 아파 벼를 정성껏 지어 한나를 최고사령부에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날 그 쌀 한 말마저 군의소에 입원한 전사들에게 모두 보내주게 하시고 삼촌댁에서 생활이 어렵더라도 시한탄을 해제하다가 심한 부상을 당한 박지섭 공병분대장을 맡아 치료해 주도록 부탁하신 우리 수령님. 자신께서는 인민들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어려운 전쟁을 겪는 때이라고 하시며 망떨에 탁에서 쓴 강냉이죽을 드시었습니다. 하기에 전하의 날 위대한 수령님을 만나 배운 외국의 보들은 어찬 식탁에 놓인 음식마저 보통 농가에서 드는 그대로이고 반턱을 작전실엔 새 침대 위에 군용모포 한 장밖에 없는 것을 보고 세상에 이런 평민적 생활을 하시는 인민의 수령이 또 어디에 있겠는가고 하며 솟구치는 격정의 눈물을 금치 못합니다. 어버이 수령님께서는 전쟁 때 일을 돌이켜보시면서 참으로 고귀한 말씀을 하시었습니다.
내가 늘 말하는 것이지만 우리 일꾼들은 인민들을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하여야 하며 그들과 생사고락을 같이 하여야 합니다. 나도 여기에서 예로될 수 없습니다. 최고사령부 지휘처를 옮기실 때에도 수많은 인민들이 집을 잃고 고생하고 있는 때 최고사령관이라고 하여 특별한 집에서 살겠는가고 하시며 기껏해야 67명밖에 들어앉지 못할 작은 방에서 전쟁을 승리로 용도하신 위대한 수령님, 우리 수령님 계신 곳은 결코 안전한 후방이 아니라 적기들이 때없이 달려드는 위험천만한 전방이었습니다. 적기 총탄이 벽과 문을 뚫고 토막 밑까지 들이박히고 지저 가까이엔 500kg짜리 대형 폭탄이 떨어지는 속에서 수령님께서는 존엄한 전쟁의 나날을 보내시었습니다. 온 나라가 조국의 운명이신 오보이 수령님을 끝없이 믿고 따랐으니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그 시기 우리 인민들은 수령님 안녕을 참으로 절절히 바라고 또 바랐다고 하시었습니다. 어둡던 강산이 봄을 주시고 조선을 빛내신 아버지 장군님, 오보이 수령님께서는 온 나라 인민들이 심장으로 부르는 이 노래를 들으실 때마다 전하의 그날을 추억하시며 감히 깊이 말씀하시곤 하시었습니다. 김종일 동지는 어려서 어머니를 잃고 보니 고생을 많이 하였어. 그런데도 그는 나를 더 극진히 위해주곤 하였어. 축복의 노래도 바로 김종일 동지가 지난 전쟁 때 전선길에 있는 나를 걱정하여 지어 부른 노래라고. 정말이지 나를 생각하는 김종일 동지의 마음에는 감동을 금할 수가 없어.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전하의 나날 오보이 수령님 걸으셨던 그 전선길을 따라 선군 창정의 길을 걸으시며 뜨겁게 말씀하시었습니다. 우리 수령님처럼 전쟁의 운명을 판가리 하는 그 오목한 시기에도 인민군 전사들부터 먼저 생각하시고 그 위대한 사랑의 힘으로 적들을 다승하고 전쟁의 승리를 마련한 그런 최고 사령관은 일찍이 없었습니다. 여기는 최전원이라고 위험하다고 앞을 막아서는 전사들에게 우리 전투원들이 싸우는 아무리 멀고 험하여도 가봐야 한다고, 차가 못 가면 걸어서라도 가자고 하시며 1211고지가 지촉인 포용이 흐르는 지혜의 산으로 오르신 위대한 수령님, 불타는 고지에서 격전을 벌이는 용사들을 만나주시고 가시어서는 자정도 넘은 깊은 밤 친히 전하까지 걸어주신 그날의 수령님 음성, 오늘도 우리 가슴 울려줍니다. 전투원들 모두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중한 보배들입니다. 그 전투원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귀중한 혁명 전우들입니다. 벌써 손기가 나는 것 같은데 전투원들에게 더운 밥과 따끈한 국을 먹이도록 하며
잠자리도 춥지 않게 해줘야 합니다. 전투원들을 잘 돌봐줘야 한다고 하시며 어버이 소령님께서는 친히 건까지 보내주시고 그 어느 전쟁사에도 없었던 화손 휴양소도 내오도록 하시었습니다. 위대한 소령님께서는 언제나 전사들 속에 계시면서 수많은 전시가요들을 장작 보급하게 하시어 싸우는 거지마다의 혁명적 낭만 넘치게 하시었습니다. 전쟁의 화 속에서 조선의 예술은 살아있습니다. 미제 침략자들은 우리의 투쟁의 노래를 빼앗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하신 소령님 계시어 신념의 노래 높이 부르며 결사전으로 나아간 전사들. 그들이 결전장들에서 불렀던 노래마다에 지난날 만국노의 피맺힌 소름을 겪은 우리 인민들에게 나라를 찾아주시고 행복한 사생활을 마련해주신 김일성 장군님 그 품이 곧 조국이라는 고귀한 진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우리 소령님 품에 기중함을 절감했기에 하나밖에 없는 조국을 위하여 둘도 없는 목숨을 아낌없이 바쳐 싸운 영웅 전사들. 전설적 영웅이신 위대한 소령님 계시어 이 나라의 격전장들에서 피 흘리며 조국을 결사수한 수많은 영웅들이 어버이 그 품에 안겨 이훈의 모습으로 빛날 수 있었습니다. 전선의 공화국 영웅들과 모범 전투원들을 몸소 만나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들의 전투담도 대견히 들어주시며 뜨겁게 말씀하시었습니다. 한계열 동무는 나의거지 운동의 첫 봉화를 든 용감한 영웅이며 강호영 동무는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생명의 마지막 순간까지 영영하게 싸운 백절불굴의 영웅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영웅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위대한 소령님께서는 영웅들의 이름이 새겨진 기관단청을 선물로 주시면서 미제 침략자들을 끝까지 소멸해야 한다고 고무해 주시었습니다. 정녕 우리 소령님 계시어 적진에 볼벼락을 들시온 전효비행사 영웅도 오래전으로 적 순양함을 까부시고 세계 해전사에 일찍이 없었던 기적을 창조한 해병 영웅들도 태어날 수 있었습니다. 원수의 화점을 몸으로 맞고도 다시 초소에 서게 된 김송진 영웅도 어버이 소령님 그 음정 속에 소생한 그날을 감격에 넘쳐 돌이켜보곤 했습니다. 저는 그때 11발의 저 기관 정탄을 맞고 야전군의소에 실려갔습니다. 소령님께서는 거듭거듭 전화를 거시어 어떻게 해서든지 꼭 살려내시오 하시며 온갖 치료 대책을 다 세워주시었습니다. 그 후 저를 몸소 만나주시고 이라고 이제 세상에 대고 자랑하자고 하실 때 저는 어버이 그 품에 안겨 흐느껴 울었습니다. 경애하는 소령님께서는 이날에도 화선에서 부상당한 전사들을 일일이 만나주시면서 한 처녀 용해군인의 얼굴에 난 상처자리를 두고 친아버지의 심정으로 그처럼 가슴 아파하시었습니다. 우리의 딸이 이렇게 되었어. 우리가 내 딸이 이렇게 되었다고 생각하면 얼마든지 고칠 수 있어. 얼굴을 꼭 고쳐줍시다. 나이 어린 처녀인데 그래야 시집을 가지 않겠어.
어버이 수령님께서 어려운 전쟁 시기에 다른 나라에서 약가주 구에다가 거듭 정령수술을 시켜 본래의 모습을 되찾아 주시었을 때 그는 먹내어 격정을 터쳤습니다. 아버지 김성 장군님, 정말 고맙습니다. 싸우는 전사들과 인민들을 한 품에 안으시고 위대한 승리를 마련해 나가신 소령님의 전승 업적이 뜨겁게 아려새겨져 있는 역사의 땅 판문점을 찾으시었던 경의하는 장군님, 감히 깊이 말씀하시었습니다. 소령님께서 정전반을 승리로 이끄시기 위하여 지새운 밤이 얼마인가 하는 것은 그 누구도 모를 것입니다. 위험한 점선길을 달리시어 적들과의 치열한 대결장인 개성의 이 중전 단판장에까지 나오신 위대한 수령님을 맞이한 전사들은 놀람과 격정을 금치 못했습니다. 경호들이 싸우고 있는 곳인데 왜 내라고 나오지 못하겠는가고 흔연히 말씀하시며 적들의 숨통을 거머쥐고 항복수를 받아낼 명안들을 가르쳐주신 어버이 수령님, 백수십 차례 가르치심을 주시고도 또다시 판문점에 나오신 수령님께서는 미제의 거만한 콧대를 꺾어 놓을 강력한 조치들과 방도들을 연이어 밝혀주시면서 점전선의 멸족의 명령을 내리시었습니다. 그러므로 인류 전쟁사에 그 어느 갈패도 있어 본 적 없는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노고와 헌신이 있어 강대성의 신하를 입버릇처럼 내오던 미제가 영조선 앞에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미제의 항복 도장이 찍힌 정전 격정 승리의 서명을 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대원수님, 자국 땅의 제2해방의 날인 전승의 727을 안아오시려 어버이 소령님께서 무려 51,200여리의 불멸의 전시 현지 지도 노정을 이어가시며 언제나 싸우는 전사들과 인민들과 상사고락을 같이 하시면서 전쟁을 승리로 이끄셨으니 그처럼 위대한 소령 희세의 최고 사령관 천주족 군사도 약가가 정서고금 그 어디에 있었습니까? 국해방전쟁에서 미 제국주의를 타승한 우리 인민의 빛나는 승리를 온 세상에 장엄하게 선언하신 백전백승의 강철의 용장이시며 전설적 영웅이신 위대한 소령 김일성 대원수님, 영조선의 위대한 전승을 마련하시어 적과 민족의 운명, 인류의 정의 위협을 수호해 주신 절세 용장께 드리는 최대의 영광, 끝없는 칭송, 행성을 진감했습니다. 우리의 천만 군민은 세월이 흐를수록 전하의 불빛 속에서 귀중한 내 조국을 지켜주시고 김일성 민족의 존엄과 영광을 온 세상에 떨쳐주신 어버이 소령님의 위대한 업적 더더욱 가슴 뜨겁게 절감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소령 김일성 대원수님께서 조국 땅에 안아오신 승리의 7.27을 더욱 빛내어 가시는 별세출의 천하제일명장 김종일 장군님의 선군 흉령령도 따라 우리 군대와 인민은 어버이 소령님의 영원 불멸할 전승업적 후손만대에 길이길이 빛내어 갈 것입니다.
사람들이여, 그날의 저창조 땅을 휩쓴 것이 어찌 기아의 참옥상뿐이랴. 온 동만 땅을 휩쓸던 극자적인 반민생단 투쟁의 사나운 회오리 바람은 이 저창조 땅에도 그 얼마나 오목하게 불어쳤던가. 숙반공작의 미명하에 원수들은 얼마나 겨운실한 우리 혁명가들 민생단 혐의자로 몰아 가혹히 처형하였던가. 총탄에 맞아 쓰러지는 그 순간에조차 조선혁명 만세를 외치던 수많은 혁명가들의 마지막 외침소리, 저 저창조 산발마다에 얼마나 처절히 숨되어 있는가. 하기에 김정숙 어머님 어목했던 그때를 회고하시며 말씀하셨더라. 김일성 장군님께서 계신다는 그 마음의 기동이 없었던들 저창조인민들은 단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했을 거예요. 민생단, 난 민생단이란 말만 들어도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솟구치곤 해요. 얼마나 많은 우리 혁명에 충실한 전우들이 그 민생단 바람에 아까운 목숨을 잃었습니까? 나는 지금 저창조 마을을 벗어나 고동아 상류 쪽으로 걷게 뻗어간 저창조 도로를 걸어간다. 어떻게나 줄을 친 듯 걷게 뻗어갔는지 앞을 바라보면 꼭 삼전의 감무경디 도로 같은데 앞서 걸어가던 안내자의 말이 나의 가슴을 쿵 울린다. 바로 이 자리가 민생단 혐의자로 몰려 희생된 그때의 열사들을 안치했던 묘소자리라고. 바로 여기가 항일투사 김일한 동지가 총살당한 자리인데 해방 후 열사들의 유해를 조국으로 이장하기 전까지 그의 유해도 여기에 안치되어 있었다고. 발밑엔 검붉은 후, 노란 민들레 꽃들이 한벌 깔려 바람에 하느적이며 그들의 녹신양 우리를 반기는가. 내 처형이 허리를 굽혀 저창조 검은 흙을 한 움큼 쥐어본다. 흙이요, 저창조 흙이요, 아직도 쥐어짜면 그네들의 붉은 피가 뚝뚝 떨어질 듯. 습한 땅으로 남아있는 너 산기슭 묘소자리의 흙은 얼마나 많은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가. 내 동북으로 떠나오기 전 대성산 혁명 열산웅에 올라 투사들의 반신상 앞에서, 그리고 새로 세운 항일혁명 열사 추모비 앞에서 얼마나 깊은 추억 속에 발걸음 멈추었던가. 한 사람 한 사람 투사들의 이름과 난날, 희생된 연대와 연월이를 바라보며, 그러면 대성산 혁명 열산웅을 돌아보시며 수령님 가슴 아피 하신 말씀, 이 순간 더욱 가슴을 치누나. 민생단이란 말만 들어도 어기 막혀 말문이 막힌다. 그들이 전장에서 희생되었다면 몰라도 민생단 혐의자로 처용당한 것을 생각하면 아직도 잠을 이루지 못해. 그 민생단 바람에 아까운 우리 동지들이 많이 갔지. 김일환이, 윤창범이, 박길이, 김영균이. 아, 우리 소령님 그 얼마나 가슴 아프셨으면 회고록을 쓰시면서도 극자적인 반민생단 투쟁 부분에 그리도 많은 의의를 부여하시며 피눈물의 붓을 달리셨던가. 우리 장군님, 민생바람으로 누가 누구를 하는 첨예한 개선에서 우리 소령님 몸소 소집하시었던 역사적인 다홍회 여영구 회의를 잊지 못해 집무실에 여영구 미령 그림을 거시고 그때를 추억하셨던가. 사람들이여, 이국당 깊은 산골짝 이름 없는 저창조 산발 밑에 묘비도 없이 무주고혼이 되어 누워 있던 열사들의 묘소자리에서 내 생각하노라. 우리 소령님 회고록에 그토록 많은 추억의 갈피를 번지며 쓰신 리계순의 남편 김일환을 생각하노라.
당시 화룡연당 서기직에 있던 그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덕만지방을 개척할 시기 처음으로 쟁취한 혁명가들 중에 한 사람. 누구보다 그를 잘 아는 최수항의 석에는 축구를 잘해서 황설을 탄 사람. 허나 리용만을 비롯한 좌경분자들 끝내 그를 민생단으로 몰아 재판장에 끌어냈다. 이자는 반동치고도 아주 지독한 반동이다. 이런 놈들을 그냥 살려두면 우리 혁명이 10년 안팎에 농마조박처럼 거덜날 수 있다. 살려야겠는가 죽여야겠는가. 자종은 지속은도 침묵. 이 물음에 대답하는 청중은 단 한 사람도 없었다. 저런 사람들을 다 죽이고 앞으로 어떻게 공산혁명을 하겠는가. 수군거리는 사람들은 있었어도 정면에 나서서 그의 문제를 부르짖는 정의는 나타나지 않았다. 저창조 사람들 모두 저 권력자들의 처사가 천만분 부당함을 알면서도 그로 인한 화를 생각하며 감히 나서지 못하고 있었다. 선장상 부대의 구국군 대원들 여기저기서 뛰쳐일어나 분격을 터뜨렸다. 김일환이를 왜 죽이는가? 그분은 우리의 선생이고 은인이다. 저런 혁명가가 민생단이라면 도대체 민생단이 아닌 사람이 누구인가? 김일환은 우리가 보증한다. 생업제도 한도가 있는 법. 적이 아닌 적이라는 자가당착의 모순에 빠진 숙반지청자들 어리둥절 수수떡빛 낯색이 되어 주위를 두리번거릴 뿐. 하지만 좌경분자들 끝내 화룡유격대 장건자의 한 사람이며 위대한 장군님께 충실했던 견결한 혁명가인데 무작정 사형언도를 내렸다. 이놈들아 두고 봐라. 누가 진짜 민생단이고 누가 진정한 공산주의자인지 역사는 반드시 흑백을 갈라줄 것이다. 그날 밤 학살되는 마지막 순간까지 붉은 피 흐르는 가슴을 부여안고 김일환 동지 피타게 외친 그 목소리 오늘도 초창조 산발에 산울림으로 메아리 쳐가는가. 역사는 반드시 흑백을 갈라줄 것이다. 조선혁명 만세. 흰 비둘기를 얻고 까마귀라고 하는 것처럼 민생단이라는 터무니없는 감투를 씌우고 수많은 총소리 하루도 그칠 날 없고 사람들 수령님 계시는 북만의 하늘을 쳐다보며 언제면 저자들을 엄벌에 처하겠는가. 그 어디에 하소할 길 없는 안타까움으로 몸부림칠 때 우리의 김정숙 동지 꿈결에도 그리시던 수령님을 처음으로 만나 뵈었고 오셨어라. 다음에 회의 소식 제일 먼저 알아들으시고 온 초창조 사람들의 가슴을 시원히 적셔주며 전해주시었어라. 나는 당신들에게 묻고 싶다. 그래, 당신들은 정말 김일환이를 민생단이라고 생각하였는가? 민생단이 아님을 알면서도 단목적을 가지고 의식적으로 총살하지 않았는가? 그가 민생단이라면 이 간도 땅에서 민생단이 아닌 사람은 누구인가? 수령님의 초상 같은 목소리에 좌경분자들 자라목처럼 움츠렸다. 이제 더는 인간의 운명을 걸고 도박하지 말라. 인간을 인간답게 대하고 동지들을 동지답게 대하고 민중을 민중답게 대하라. 더 이상 숙반의 이름을 걸고 사람들을 우롱한다면 인민이 영원히 우리를 외면할 것이며 후대들이 우리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리계순이 울었다. 온 초창조 군민이 김일성 장군 만세를 외치며 너무나도 감격해 통곡하듯 울었다. 흑백은 끝내 갈라졌다. 비어린 항전 역사는 정의의 가장 공정한 판결을 내렸다. 민생단이란
적들이 만들어낸 주구단체, 적들의 문건에도 씌어져 있다. 민생단은 겨우 7 내지 8명. 숙반운동은 결국 2,000여 명의 자기 사람들을 민생단으로 몰아 처형하였다고. 사람들이요, 행복한 오늘의 후대들이요, 민생단의 여파로 죽은 당시 사람들의 수가 전장에서 싸우다 쓰러진 사람들의 수를 능가한다면 아마 그대들은 잘 믿지 않으리라. 하지만 이것은 엄연한 사실. 그대들 똑똑히 기억하라. 항일 전쟁의 역사는 무수한 적과의 교전을 기록하고 있지만 한 전투에서 20 내지 30명의 전사자를 낸 그런 신뢰를 알지 못한다. 희생된 그들의 봉분 앞에 내가 서 있는 이 6자리처럼 묘비조차 편견히 세우지 못하였으니 억울하게 떠나간 그들 앞에 두 손을 합장하고 눈물을 흘리며 아무리 경건히 명복을 빈다 한들 그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아마도 그들은 땅속에서도 살인자들을 저주하리라. 아직도 뜨고 간 눈을 감지 못한 채, 분노로 틀어진 주먹 펴지 못한 채 인간 도살자 살인악마 일제의 마지막 종말을 지켜보리라. 한 방울의 물에서 온 우주를 보듯이 저장주 땅에서 벌어진 반민생단 투쟁의 한 일단에서 나는 1930년대 민생단 투쟁의 피조린 참상을 다 목격한 듯 싶어라. 이윽고 동남사로 들어가는 길목에서 안내자는 계속하여 말했더라. 반민생단 투쟁과 더불어 일제의 악착한 봉쇄 속에서 삶의 보금자리를 지켜 싸운 저창주 사람들의 유격고 사수정신, 그들이 발휘한 백절불굴의 혁명적 기계는 그 어느 전쟁사도 기록하지 못했다고. 바로 이 자리가 유격구 해산 문제가 일정에 올랐던 1935년 10월 20여 명에 달하는 민생단 연루 가족들 단합 살림을 묻고 1936년 여름까지 투쟁을 계속하던 동남차 골짜기 막바지라고. 단합 살림이란 말 그대로 여러 세대가 하나의 살림으로 합쳐 생활도 유지하고 투쟁도 해가는 특유한 생활 방식이었으니 이것은 곧 민생단을 조작한 혁명의 원수들을 항거하는 말없는 집단적 항고, 저창조 지명과 함께 단합살림과 함께 전해지는 민생단의 억울한 누명을 썼던 김일, 남창수, 이계순, 권일수, 낯익은 투사들의 이름이요, 진정 그 가정들이야말로 마지막까지 초창조를 지킨 최후의 방위자들이었다. 나는 서 있다. 초창조의 관문이라 말할 수 있는 좁은 골짜기 고동하와 동남차골의 지수가 모이는 합수목인 여기 초창조의 외통길. 그야말로 이 길은 적들에겐 함정길이요, 아군에겐 천명 만명의 유생 역량을 대신해줄 천연 요새지가 아니었던가. 여기가 우리 김정숙 어머님 필승의 신념과 예리한 군사적 안광으로 전투 정황을 역전시키시고 전투마다 원수들에게 무리 죽음을 준 위군의 대격전장이 아니었던가. 중기와 대포로 중무장하고 비행기까지 총 출동하여 수천 명의 적을 투입하며 그처럼 악을 쓰며 달려들었어도 영감무쌍한 초창조 방위자들 앞에 그것은 한갓 발갈로 바위벽을 때리는 격이었더라. 김정숙 어머님의 지휘구령에 따라 적들의 침공을 영적으로 격퇴시키며 저격무기로 공습하는 비행기까지 쏴돌구는 전과를 기록하였으니 승리, 통쾌한 승리여라. 100여 명의 아군과 1만이 달하는 적 도벌 대병력과의 치열한 교전은 희세의 역을 김정숙 어머님의 비범한 슬기와 지략 앞에 산산이 녹아났구나. 정녕 김정숙 어머님은 특출한 군사적 안목을 지니신 빨치산의 여장군이시다.
흠모와 찬탄의 목소리, 이 초창주 땅에서 높이 터져오른 그 목소리. 내 그날의 전장을 바라보며 다시 격찬하노라. 문논이 초창주여, 안에서는 극자적인 반민생단 투쟁, 밖으로는 봉쇄의 어마어마한 포구를 들이대는 대평력. 이 오목한 환경 속에서 과연 그 무슨 힘으로, 그 어떤 의지와 신념으로 그 모든 것을 과감히 이겨낼 수 있었는가를. 그렇다, 국제공산주의 운동사가 그 피의 교훈을 말해주고 있거니, 말하라 세계 전쟁 역사여. 신생 러시아에 대한 14개국 무력 간섭자들의 국제적 봉쇄가 어떤 결과로 끝났고, 히틀러 도이칠란드의 레닌그라드에 대한 봉쇄가 또 어떤 결과로 끝났는가. 중국의 항일 근거지들에 대한 장개석군의 끈질긴 토벌에서 과연 승리자는 누구였고 패배자는 누구였던가. 근대 역사를 서급해보아도 지난 수십 년간 쿠바에 대한 미국의 봉쇄는 최악에 이루었건만, 과연 조국 사수로 일떠선 인민의 그 옥생기세를 생각처럼 쉽게 꺾을 수 있었던가. 바로 그것이다. 어떤 역경 속에서도 우리에게는 김일성 장군님께서 계신다. 장군님께서 계시는 한 결코 우리 혁명을 말살할 수 없다는 바로 그것이 그날의 어머님 가슴속에 옥천같이 솟구쳐 올랐던 백절불굴의 신념의 산악. 그렇다, 초창주는 선언한다. 정의와 진리를 위해 싸우는 사람들은 그 언제나 승리하는 법. 어떤 인민이나 일단 죽음을 각오하고 불의를 쳐물리치기 위해 한 사람같이 뭉쳐 거적적으로 골기한다면, 그런 인민에 대한 봉쇄와 초토화는 물먹은 담벽에 불과한 것이라고. 오늘의 조선을 보라. 미제를 개솔한 제국주의 침략 세력, 하나밖에 없는 사회주의의 마지막 보루에 그처럼 악랄한 봉쇄의 지인을 치며 고립질식을 떠들건만 과연 누가 패하고 누가 승리하고 있는가. 초창조는 외친다. 불굴, 이것은 사상과 신념, 의지의 옥척불변을 행동으로 표현케 하는 필승의 운동력, 최고정신력의 폭발. 사람이 정신이 죽으면 육체도 죽듯이 혁명도 신념이 없으면 정당엔 스피릿은 대망뿐이다. 내딛는 걸음걸음, 한치 또 한치마다 억척같은 정신력으로 높게는 초창주의 그 모든 산천은 수십 년 세월을 간직해온 그 진리를 역사의 증견자 목격자로 고거이 머리를 들고 증언한다. 그렇다, 혁명과 반혁명의 치열한 대결전의 계산에서 초창전은 혁명의 리정표 마냥 높이 솟아 세상에 외친다. 불굴 불굴 또 불굴하라. 불굴 불굴은 승리다.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종운 동지께서 조선인민군 해군 지휘성원들의 수영능력 판정훈련을 지도하시었습니다. 조선노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조선인민군 해군 지휘성원들의 수영능력 판정훈련을 지도하시었습니다.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인 조선인민군 차수 황병서 동지,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제1부총참모장 겸 작전국장인 육군대장 변인선 동지,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부총참모장인 육군상장 박종춘 동지가 동행했습니다. 경의하는 최고사령관 김종운 동지를 조선인민군 해군사령관인 해군상장 김명식 동지, 부대 정치위원인 해군소장 박태수 동지가 맞이했습니다. 경의하는 최고사령관 동지의 명령에 따라 진행되는 조선인민군 해군 지휘성원들의 수영능력 판정훈련은 해군 부대 안의 지휘관들을 그 어떤 망망대해에서도 부대를 이끌고 기어이 최고사령부의 작전 전략적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상과 신념이 투철하고 육체적으로 튼튼히 단련된 지휘성원들로 준비시키며 해군 부대 안에 수영훈련 열풍을 일으키는 데 목적을 두었습니다. 수영능력 판정훈련은 조선인민군 해군 동해함대, 서해함대가 각각 종대 대형으로 동시에 출발하여